핫 이슈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추신수 선수의 10년 전에 음주운전 징계 가능성 여부, KBO 그리고 여러 관계자들을 취재를 좀 했습니다. 학폭, 학교폭력 혐의 하나이글스 외야수 A 선수가 법무법인을 통해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심층 소식을 전합니다. 추신수 선수 음주운전 관련해서요. 추신수 선수의 한국행 소식이 전해지면서 10년 전에 이제 음주운전이 사건이 다시 소환이 좀 됐습니다. 과거 해파 선수들의 음주운전 징계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음주운전 말고도 다른 원정 도박이라든지 징계 있었죠. 그래서 약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우리 채널에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임땡땡님, 부장님, 추신수 선수의 과거 음주운전과 관련한 징계는 없는 건가요? 혹시 소급 적용인가요? 아니면 해외 생활 중 그런 거라 징계 없이 가는 건가요? 신땡땡님, 왜 추신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합니까? 추신수 선수는 국내에 오기 전에 국민들에게 사과부터 해야 됩니다. 그때 그 영상이 얼마나 많은 시간 떠돌아다녔는데 등등등. DWXXX님, 크보 공식 입장이 궁금합니다. 추신수 과거 음주운전에 대해서 오승환 선수처럼 징계할지, 안 한다면 그때 왜 오승환은 징계했는지, 그리고 국대 차출까지 했는지도요. 박땡땡님, 추신수는 음주운전 징계 없나요? 운땡님, 이건 확실하게 하고 가야죠. 팬들이 좋아하고 모범이 되는 사람은 아니죠. 등등. 국대 병역 면제 이후 한 번도 온 적이 없고 음주운전에 경찰관 매수를 시도했던 사람인데, 근데 미국 법원 당시에 70만 원 벌금형 구류 27일에 집행유예 1년 처분 내렸고 경찰관 매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호땡땡땡땡님, 야구부장님, 음주운전 징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 주세요. 오승환 선수도 해외에서 징계받았습니다. 강정호 선수도 똑같고요. 추신수 선수의 음주운전. 2011년에 음주운전 했습니다. 클리브랜드 소속일 때 말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201 만취 상태죠. 당시 미국 현지 법정 처벌 기준이 0.08인데 2배 이상 많죠. 동영상이 지금도 있습니다. 돌아다닙니다. 경찰이 입건됐고 벌금 71만 원 정도, 단기구류 17일, 집행유예 1년 처분 받았고, 한국에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된 추신수 선수의 동영상이 이슈가 됐습니다. 그때 경찰차에 설치된 카메라로 촬영이 되고, 그리고 음주 테스트를 받는 모습도 포함이 됐죠. 이렇게 팔을 벌리고 걷는 이슈가 됐습니다. 맞고 굉장히 큰 만취 상태였는데 해외파들의 징계가 있었죠. 그러니까 KBO 리그 선수들뿐만 아니라 해외파인데 그 KBO 리그 소속 선수가 아닌데도 우리가 징계한 사례가 있습니다. 두 번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강정호 선수 건, 그리고 또 오승환 선수 건. 그때 강정호 선수는 메이저리그 소속이었고 오승환 선수는 일본 프로야구하고 계약이 끝나고 이제 FA 소속이었는데 징계를 했어요. 물론 복귀를 기준으로 징계 오승환 선수, 또 강정호 선수는 그냥 징계. 왜? 본인이 국내 리그에 복귀하고 싶다 이렇게 신청했기 때문에 징계를 했는데, 자, 강정호 선수 넥센 시절에 2번, 2016년 12월에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파이리츠 소속일 때에 음주운전 사고 냈습니다. 세 번째. 법원은 정식 재판까지 갑니다.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로써 미국 취업비자가 안 나와서 1년 반 넘게 부상, 부진 등등 여러 가지로 이후로 선수 생명에 치명타. KBO 리그 복귀를 하고 싶다. 지난해 상벌이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결국 1년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고 고민 끝에 결국은 본인이 복귀 신청을 철회를 했죠. 철회를 했습니다. 오승환 선수 같은 경우는 2015년 말에 한신과의 2년 계약이 끝난 상태였고, 그때 마카오 해외 원정 도박 사건이 터졌고 뒤늦게 오승환 선수도 있더라. 이름이 법원으로부터 1,000만 원 벌금형을 받습니다. 당시 한신 타이거즈 계약이 끝났고 거치가 좀 불분명했죠. 그래서 본인이 이제 이야기 어디로 갈까 했는데 삼성으로 돌아오는가 마는 것인가 이런 이야기도 잠깐은 있었죠. 그리고 일본 내 다른 팀. 근데 이제 한신은 도박건 이런 부분 때문에 영입 협상을 그만둔다 이렇게 선언을 좀 했고, 이후로 이제 메이저리그로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삼성 라이온즈 소속이던 임창용 선수도 같이 적발이 됐었는데 임창용 선수는 삼성 구단이 방출을 해버렸고, 이후에 KBO가 둘 다에게 복귀 시의 시즌 절반 144경기 중에 72경기죠. 징계, 출전 정지다. 이후 임창용 선수는 기아 타이거즈에 입단을 했고 오승환 선수는 메이저리그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에 입단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도 오승환 선수의 징계는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강정호 선수는 오승환 선수 징계 이후입니다. 이후고 강정호 선수는 그 이후 이야기인데
강정호 선수의 경우는 넥센에서의 뛴 시절에도 음주를 했고, 그죠? 적발이 됐는데 그때는 구단도 몰랐다 그랬어요. 여하튼 그 당시는 KBO 리그 소속이었으니까, 또 한 번이 아니고 세 번이었으니까 가중처벌된 측면이 있죠. 오승환 선수의 경우는 KBO 리그 시절이 아닌데요, 그죠? 그리고 당시 상벌이에 이름이 올라있던 선수는 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임창용, 오승환이 아니고 그냥 임창용 선수만이었습니다. 선수역 관계자와 임창용 선수가 같이 상벌이에 본인들의 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했어요. 근데 오승환 선수의 경우는 본인이 상벌이에 해부됐다는 사실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명 절차가 없었습니다. 그냥 처분을 받게 됐고, 상벌이 대상에 올랐다는 사실을 몰랐고, 에이전시도 몰랐고, 그리고 그냥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결정문 한 장을 전해 받았는데, 복귀를 하게 되면 출전 정지를 받는다고 했는데, 징계를 이행하기 전인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소속이었던 2017년 1월에 그때 잘했죠.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WBC 대표팀에 오승환 선수가 차출이 됩니다. KBO에서 오승환 선수에게 좀 와달라, 대표팀에 좀 와달라 이야기를 했고, 오승환 선수가 가겠다 해서 입국을 하자마자 고개를 숙였죠. 잘못을 인정하고 활약을 했고, 그 당시에 송진우 투수 코치가 저한테 이제 직접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투수들하고 이렇게 불펜에서 던지는 모습을 봤는데, 다른 투수들이 그냥 일반적인 자동차라면 오승환은 람보르기니더라, 스핀량이 다르다, 붕 소리 나더라, 극찬을 하기도 했는데, 그때도 뽑느냐 마느냐, 뽑아야 되느냐 안 뽑아야 되느냐 말이 많았습니다. 제가 한 라디오 토론에 참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뽑으면 안 된다고 했죠. 징계를 받았는데 좀 무리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승환 선수 에이전시 관계자하고 통화를 좀 했습니다. 오늘 KBO에서 당시에 대표팀 차출에 대해서 먼저 연락이 왔고, 선수가 직접 가겠다고 했다. 당시 빅리그 선수들은 뭐 죄다 못 온다고 했었고, 오승환 선수는 그래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죄송한 마음도 본인이 있었고, 그 부분도 컸었고, 조금이나마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와서 활약을 했죠. 그렇다면 추신수 선수의 징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추신수 선수는 징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KBO가 상벌이를 열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KBO 관계자 얘기입니다. 한 관계자 얘기입니다. 오승환 선수의 징계 그 당시에 5, 6년 전이죠. 죄송합니다. 5, 6년 전이죠. 오승환 선수의 징계 그 당시에도 내부적으로 의견 차이가 좀 있었는데, 징계가 좀 무리하다, 법률적으로도 나중에 문제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도 없지 않았다, 있었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상벌이가 이제 독립기구고 그 결정도 존중되어야 한다. 내부적으로도 좀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해야 되냐 말, 이거 좀 무리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꽤 있었죠. KBO 클린 베이스볼 관계자 얘기입니다. 지금으로선 추신수 선수의 예전 10년 전 음주운전 관련해서는 상벌이 개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 관계자. 오승환 선수는 그 당시에 FA 신분이었지만 국내 복귀 가능성이 있었다. 또 여러 가지 시대적 상황이 반영이 됐고, 추신수 선수는 KBO 리그에 등록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냥 개인적인 범법 행위 상황이다. 현지에서 처벌을 받은 것으로 정리가 됐다고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구인들은 좀 어떤 의견일까요? 몇몇 분하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견이 똑같습니다. 하나같이 10년 전에 음주운전, 그리고 리그 합류 전이다. 이 일에 대해서는 지금 처벌을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처벌을 한다고 하더라도 신분에 상관이, 그러니까 우리 리그 소속 아니면 해외파인 이런 신분에 상관없이 그냥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당시 2011년이죠. 10년 전에. 그때에 그냥 멀리 있는 미국에 있는 그냥 추신수 선수, 야 잘못했구나, 나중에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그냥 KBO 리그 올 때는 이런 징계 받아, 이렇게 복귀를 조건으로 처벌을 했다고 하면 또 모르겠다. 물론 이러한 처벌 역시도 법률 검토가 필요하고, 이 야구인들 이야기는 그것도 좀 무리한 측면도 있을 것 같다 이야기하면, 지금 상황은 이건 뭐 그냥 10년 동안 그냥 잊고 지내다가 갑자기 또 복귀를 딱 하니까 2011년 걸 이 사안을 두고 처벌을 하는 것은 좀 무리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자 얘기입니다. 학교 폭력도 그렇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명시적 규정들이 좀 많이 부족은 한데,
프로스포츠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 가이드라인도 보강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 구단들도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하나하나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학교 폭력건에 대한 대한체육회의 징계 요청 기간은 5년입니다. 여자 프로배구 이재영, 이다영 쌍둥이 자매 학폭 논란도 5년이 지나서 대한체육회 차원에서는 다루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코보도 명시적 제재 조항이 없어서 구단 자체 징계를 먼저 좀 시행을 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 외야수 A 선수의 학폭 논란, 변호인 입장문 발표. 최근 이제 학교 폭력 가해자로 지목이 됐죠. 근데 구단 조사 결과, 구단도 조사하고, 그다음에 이 선수가 법무법인을 딱 선임을 해서 또 본인도 가족들하고 본인이 착 나서서 여러 사람하고 증거도 막 취합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점을 찾지 못했고 이 선수가 24일이죠.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공식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무근이다. 사실 무근이다. 실체적 사건과 괴리가 상당하다. A 선수는 2010년 9월 12일 야구부 활동을 위해 해당 학교에 전화를 갖고 피해를 주장하는 B 씨와 불과 3개월간 같은 반이었을 뿐 5, 6학년 때는 다른 반. 또 A 선수는 4학년 전학 후 오전 수업 외에는 주로 야구부 연습을 했고 시합에 참여하는 일정으로 일반 학생과 접촉하는 시간이 극히 제한적. A 선수는 B 씨와 같은 반이었다는 것을 이번 허위사실 폭로로 알게 됐고 B 씨가 주장하는 바를 확인하고자 당시 이제 4학년 담임 교사와 통화를 한 결과 B 씨가 주장하는 행위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받았다. 제가 이제 앞선 영상에도 했는데 4학년 담임이냐 6학년 담임이냐 이런 얘기인데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지목을 했던 그 담임 교사가 4학년 담임 선생님이었죠. 그 담임 선생님하고도 접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행위가 없었다 이렇게 사실을 확인을 받았다 이렇게 법무법인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B 씨가 어떤 사연으로 인하여 사실과 다른 왜곡된 기억을 가지고 고통 속에 생활하는지는 파악할 수 없고 매우 안타깝다. 하지만 허위사실 유포로 이 A 선수는 하루가 다르게 터져나오고 있는 학폭 미투 폭력 홍수 속에서 기정사실화되어가는 상황에 좌절하여 고통 속에 생활하고 있다. 단언컨대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일절 없다.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 행위는 절대 용인할 수 없고 위 내용과 관련된 자료를 이미 확보하여 법률적 검토를 마쳤다. 본건과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할 것임을 밝힌다. 제가 그래서 24일 오후에 변호인과 직접 좀 연락을 좀 취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조금 들었습니다. 이것은 무고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명예훼손이 심각한 상황인데 제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손해배상 소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차후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 변호인 이야기입니다. 명예훼손이 심각한 상황이지만 피해를 주장하는 분이 정신적으로 아픔이 있고 지금까지는 용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당장은 손해배상 소송을 고려하진 않고 있다. 그리고 사실관계를 다 확인을 했고 최종 자료를 모두 가지고 검토를 마친 후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후에도 SNS 등을 통해 피해를 입었다는 등의 얘기를 제기를 하면 추후는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한번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